그 19페이지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공지해 드리면은 저희 앞에서 이미 고등국어 베이스캠프 독서편이나 문학편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 초대해 드릴 거고 PDF 파일로 교재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영상은 이미 업로드가 됐고요. 그래서 특히 문학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병행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못 따라옵니다. 물론 못 따라온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힘드실 거예요. 저의 문법이 좀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우리 19페이지 좀 보시죠. 보시죠. 그리고 파트 1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올라 있습니다. 제가 클락이었나 아무튼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이미 업로드 돼 있고, 우리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예,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봅시다. 우리 일단은 요거 하기 전에, 미리 리마인드 좀 하시죠. 올라올게요. 우리 문학 진짜 졸라 오랜만에 하거든? 봐봐. 여기 이제 우리 인식일체인 자아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될 거예요. 여기 인식일체인 자아 계시고 C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화자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화자의 내면 세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자아께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를 인식합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자아가 그 뒤에 책이 있거든요. 책 가져오시면 돼요. 살짝 고개 숙여야 돼. 촬영하고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자아께서 여기에 있는 이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실적 세계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관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또 다른 말로는 관조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맞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아께서 내면 세계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상상적 세계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주관적으로 인식하실 거고 개성적으로 인식할 거고요. 또 문학적으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세 개의 자아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얘를 하나의 폴더에 넣으면요 서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아께서 외부 세계를 보는데 만약에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외부 세계를요. 현실이요. 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요.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은 무조건 이상과 현실의 괴리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이상과 현실의 괴리란 얘기는요, 반드시 내면에 결핍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고요. 결핍이 있으면은요, 무조건 이상을 지향한다라는 것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되셨죠? 요 틀 안에서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는 이 자아께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놓여 있다면은 이상적 자아와 그 다음에 현실적 자아 사이 간에 괴리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 괴리를 내적 갈등입니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죠. 요 틀,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거의 한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이제 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지금 압축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죠. 거의 풀 압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10분 컷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다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교재 PDF로 다 올려드릴 거고요. 문학편은 반드시 학습하셔야 돼요. 반드시 필수야, 거의. 그래야 앞으로 이제 남은 말이 꼬이냐. 남은 진도를 따라오실 수 있어요. 병행하셔야 됩니다, 같이. 가보시죠. 그 시 제목 보니까 우리 이제 이용학의 그리움 나와 있고요. 마음의 고향 2 그 언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리 제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거의 시 제목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내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부재하는 대상을요, 생각하는 거예요. 부재하는 대상을 생각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움이 생긴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무조건 결핍이 생긴다, 요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자아께서는 요 그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외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일단 먼저 가보시죠. 첫 번째부터 봅시다. 눈이 오는가? 북쪽에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보실게. 우리 인식 주체인 자아 중심으로 움직이실 겁니다. 여기 자아가 계시고요. 화자라고 하는 인식 주체인 자아가 계세요. 근데 하나하나 봐볼게. 눈이 오는가? 북쪽에는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는가?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심상 좀 그려보자. 여기에 있는 화자께서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북쪽을 뭐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으시죠? 맞니? 잘 봐. 여기에는 요 자아께서는요, 북쪽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그 북쪽에 눈이 오는가,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얘는 지금 실제로 북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생각하고 있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라는 거 가능하시겠지? 맞니? 뭐 이 정도는 가능하실 거라 생각해.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심상 그려보자. 가능하시죠?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요. 요 백무선은 우리 뭐 호남선, 그 다음 경부선 뭐 이런 거 할 때 그 선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돼. 그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화자께서는 북쪽을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또 뭐가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니? 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 가능하시겠죠? 맞아요? 그럼 가보자.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이렇게 나와 있지. 무슨 얘기야?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너를 남기고 왔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화자께서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북쪽에 누구를 남기고 왔어? 너를 남기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죠. 맞나요? 너를 남기고 왔다 이런 얘기지. 그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이 내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 복된 눈 내리는가? 이러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리고 있는 눈은요, 전부 다 복된 눈이에요. 누구 입장에서요? 화자 입장에서 복된 눈인 거지. 맞니? 그러면 이 복되다라는 얘기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요 복되다라는 거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 인식입니다. 가능하시겠지? 맞아요? 여기 있는 복된 눈은 전부 다 주관적 인식이에요. 화자 입장에서 얘가 주관적으로 복되게 인식됩니다. 이런 얘기지. 왜? 여기 북쪽에 누가 있어서요? 너가 있잖아. 맞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너를 남기고 왔는데 여기에 그 눈이 내리고 있어. 그럼 우리 여기 있는 눈에 대해서 화자가 가지는 내면색이 한번 얘기해 볼래? 화자가 주는 내면색이 뭔 것 같아요? 생각해보자. 너네 이거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뭐 장거리 연애를 한다 칩시다잉? 장거리 연애한다고 쳐? 부산에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남기고 왔어. 두고 왔어. 서울로 잠깐 놀러 왔어요. 그런데 밖에 창밖을 보니까 눈이 막 내려. 아, 저기 부산에도 복된 눈이 내리겠지? 아, 남자친구 5월 여자친구 보고 싶다. 화자 내면서 얘기해. 실제로 지금 여기 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몰라요. 실제 부산에 지금 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몰라. 근데 내가 창밖을 보니까 지금 뭐가 내리고 있어. 눈이 내리고 있지.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저기 부산에도 복된 눈이 내리겠지. 왜 그럼 복되다라고 얘기한 건데? 실제로 지금 여기 이 북쪽에 화자가 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실래요? 가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눈한테 가지고 있는 내면색이 얘기해봐. 자, 얘기하면 아 할걸? 아마 내면색이. 너무 어려운 말은 부러움. 인정하세요? 부러우니까 여기에 너를 남기고 왔는데 그 너를 지금 만나고 싶어. 근데 실제로 지금 만날 수 있다 없다? 못 만나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된 눈이 내려. 주관적 인식이야. 그럼 왜 주관적으로 보는 건데? 너를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지만 눈은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뭐해? 부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고. 가는 하나 더 확정해보자.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결정 나왔죠? 그립다 떴죠? 뭐예요? 내면세계. 그리움이고요. 부재하는 대상을 뭐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화자께서는 뭐가 있구나? 결핍이 있습니다. 그럼 결핍이 있으니까 무조건 뭐 해야 돼? 이 결핍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 결핍을 해소하는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지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지향이 떴다는 얘기는 무조건 이상을 꿈꿉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상은 뭐겠어요? 이상은 가장 완벽한 최종 지향점이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이상은 뭐겠어요? 그 책 가져오시면 돼요. 요 이상은 뭐겠어? 너를 뭐 하는 거, 다시 만나는 게 이상이겠지. 맞아요? 너를 뭐 한다? 재회하는 게 이상이겠죠. 가는? 그래서 요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심상 한번 그려보자. 일단 첫 번째, 잉크병이 얼어드는 이러한 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밖에가 뭐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 춥습니다. 요 정도는 가능하지. 맞아요? 어쩌자고 잠을 깨요 이런 말 나와 있어. 이런 거 좀 섬세하게 반응해보자. 어쩌자고. 이 어쩌자고가 뭐예요? 이거 너네 혹시 성시경 노래 아세요? 들어본 적 있니? 너는 나의 봄이다? 어쩌자고 난 널 알아봤을까? 또 어쩌자고 난 너에게 다가갔을까? 이게 진짜 아 어쩌자고 지금 이거 아닌 거 아시죠? 뭐예요? 뭐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야, 어쩌자고 어떻게 하려고 맞는데, 화자의, 여기서 말하는 이, 가사에 등장하는 화자의 내면세계 얘기해봐. 아, 이거 솔직히 한 번은 들어봤죠, 이거. 솔직히 안 들어봤으면 이거 간첩임. 들어봤잖아, 이거 무슨 의미야. 우연하게 뭐 했다란 얘기예요. fall in love. 또 뭐 했다는 얘기야. fall in love에서 너한테 뭐 하고 있다? 다가가고 있다. 맞니?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너한테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끌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지. 맞아?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너한테 끌리고 있다고. 그럼 다시 봐봐.
지금 여기 화자 뭐예요? 밖에 막 눈 내리고 있어요. 19페이지예요. 밖에 눈 내리고 있어. 여기 북쪽에 두고 온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밤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잠에서 깬 거지. 그래서 여기 잉크병이 얼어붙을 정도로 엄청나게 빡센 지금 밤이란 말이야. 맞아? 그런데 지금 화자가 뭐라 얘기해? 어쩌자고 잠을 깨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뭐 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능하니? 그럼 뭘 해야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잠을 깨? 니네 경험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아, 일어나야지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보통 밤에 잠 깰 때 어쩌다 깨요? 전화 보시죠. 전화 보세요. 전화 보세요. 네, 친구. Don't stare at the books right now. 나봐. 그걸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뭐가 나오냐? 나만 봐. 너네 불면증 제외하고요. 밤에 갑자기 한 새벽 3시나 4시면 번쩍 딱 눈 뜰 때 있죠. 어쩔 때 그래요? 너무 잘 잤을 때 빼고요. 우리 그런 특이한 경우 빼고요. 뭐 하면은 막 잠에서 잠 설치다가 깨고 막 하니? 너무 다 꿀잠맨들이야? 숙면을 너무 잘해? 저만 이렇게 막 밤에 막 깨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자다가 눈 뜨고 막 1시간 자다가 또 깨고 왜 그러는 거예요? 어쩌자고 잠을 깨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꿀잠맨들 고민과 어떤 번뇌 그 다음에 막 근심 이런 거 많으면은 잠 많이 깨지 않아? 아니야? 오씨 이거 꿀잠맨들 부럽다 야. 저는 막 고민이나 이런 게 많으면은 막 2, 3시에 깨고 막 4시에 깨고 막 그래요. 전 심지어 요새는 이게 잘 때 에어컨을 안 틀고 자잖아. 그러면은 막 숨이 막히는 현상을 겪어요, 진짜로. 약간 공황처럼 집이 너무 조용하면은 약간 하면서 약간 물 들어갔을 때 약간 숨 차는 느낌 아세요? 약간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항상 에어컨을 틀어놔야 돼, 25도로. 안 틀어놓으면 진짜 숨 막혀 죽는 느낌 들거든. 그래서 맨날 잠에 깨요. 근데 이 어쩌자고가 이게 아니고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잠에서 깨어난다고. 왜? 고민과 번뇌와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거 우리 4글자로 뭐라 얘기해? 요게 있는 거죠 지금. 이해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밤에 잠들고 있는데 뭐 한다? 계속해서 잠에서 뭐 한다? 깨어난다 요 얘기지. 되니? 그러면은 요런 것들이 지금 이런 내적 갈등으로 드러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립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우리 문학하고 있으니까 좀 섬세하게 접근하자. 무슨 얘기예요 이거? 참아가 뭐예요? 참아가 뭐예요? 내가 이게 참아가 뭐예요? 라고 하면 너네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야지. 너네가 이런 거를 언제 쓰니? 내가 예시 하나 들을게. 참아,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참아, 그 말만큼은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말뜻을 한번 생각해봐. 뭐예요? 그쵸? 참아 말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해보자. 참아 말할 수 없었다. 실제로는 뭐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 했다?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그러면은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그러면은 여기에서 차마는 뭐야? 실제로 여기에 있는 화자는 갈 수 없지. 그래서 실제로는 갈 수 없으니까 뭐 할 뿐이야? 그리워할 뿐입니다. 가는? 그럼 얘기해볼래? 그럼 여기에 있는 참아를 우리가 막 내신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얘기할까?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라고 하는데 적지마. 이거를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어인 걸 모르는 사람 없다. 근데 내가 왜 알려준다? 참아라고 하는 말의 어떤 중량을 이해하자라는 의미야. 가능하시겠어요? 그 정도로 뭐 하고 싶다. 북쪽에 남겨놓은 너를 뭐 하고 싶습니다. 2글자. 아까 했잖아. 여기에 있는 너를 다시 뭐 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재회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지. 됐니? 가능?
그리고 또 나와 있어요. 눈이 오는가? 북쪽에는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는가?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우리 시 한번 쓱 봐봐. 처음이랑 뒤에가 어떻게 돼요? 앞이랑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떻게 돼 있어? 똑같죠? 너네 이거 내신할 때 뭐라고 배우니? 이 세계에서 오셨나요, 다들? 첫 년이랑 마지막 년이 구조가 똑같거나 유사하면 우리 이거 뭐라 불러요? 수미상관. 소리 지를 거야. 수미상관, 머리 숫자, 꼬리 밑자. 서로 상관이 있다. 수미상관. 리얼 타임으로 지금 공항 오려고 그래, 이 새끼들아. 야, 우리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첫 년이랑 마지막 년이 서로 뭐 된다? 대응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첫 년과 마지막 년이 대응된다. 가능? 그럼 이거의 효과가 뭔데요? 효과가 뭔데요? 우리 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년과 마지막 년이 연속적으로 나와. 한 번에 다닥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나와요. 그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같은 혹은 비슷한 구절이 뭐 된다?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첫 번째 년과 마지막 년이 서로 대응돼, 반복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반복되면은요, 운율과 리듬감이 생기고요. 감정이 지속되고요. 여운을 남긴다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돼. 또 내면 세계를 강조합니다. 정서를 강조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가능하시겠지? 그럼 봐봐. 실제 기출이요.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뭘 얻는다? 안정감을 얻어내고 있다. 왜 안정감이 있는데? 너네 영화나 이런 거 볼 때도 수미상관 기법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종종 있거든. 첫 번째 장면에 나왔던 게 마지막 장면이랑 연결돼. 그러면서 서사를 쫙 풀어나가면서 그 첫 번째 장면이 이 의미였구나라는 걸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무엇을 얻어요? 안정감을 얻어요.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줍니다. 또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여기 또 뭐라 나와? 주제를 강조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주제를 강조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요 내면 세계를 강조한다 이런 얘기라고. 가능하시겠죠? 그럼 다시요. 눈이 오는가? 북쪽에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그럼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 뭐야? 북쪽에 두고 온 너를 뭐하는? 그리워하는 화자의 내면을 뭐한다? 부각하고요. 뭐한다? 강조합니다. 이런 얘기겠지. 가능하시겠죠? 나시 한번 봐봅시죠. 봐봐.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요. 잘 보세요. 자꾸 안 잊힌대요. 그런 말은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화자의 내면에 그곳이 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실래? 떠오릅니다. 가능하시죠? 맑게 알아먹어야 돼, 친구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힘들 수 있어요. 여기 자아께서, 화자께서요. 그곳이 자꾸 안 잊힌대요. 그 말은 여기 있는 화자께서는 그곳을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떠올리고 있습니다. 잊지 못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요 얘기. 가름쟁이 사래긴 우리밭 그 건너에 논식 이센밭. 이센은 뭐 이시성을 가진 어떤 뭐 친척 이름이고, 가름쟁이 사래 뭐 관심 없어요. 농촌에서 쓴 말인데 제가 다 해설지에 다 넣어놨어. 필요 없어요. 뭐가 지금 떠오른다라고 생각하실래? 뭐가 떠오른다? 밭이 떠오릅니다. 이런 얘기지. 맞아요?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탱자 울타리가 쳐진 훗날 나 중학생이 되어서요. 아침마다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대. 그럼 생각을 해보자.
훗날 나 중학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화자께서는 뭘 떠올리고 있는 거야? 중학생 때 자기 모습을 뭐하고 있습니다. 떠올리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그럼 이거 우리 뭐라 얘기하실래? 화자께서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인식하고 있어요. 두 글자 뭐라 부르니? 성찰. 다른 말로 뭐? 회상. 그런데 중학생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해보자. 유년 시절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들어보신 적 있죠? 유년 시절. 그럼 유년의 반대는 뭔데요? 성년. 성인이 되었을 시절. 됐니? 우리 자전거 도둑 여러분들 그거 올려놓으신 거 보셔야 돼요. 여기에는 요 유년 시절에 화자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근데 봐봐. 아침마다 콩밭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대. 요런 느낌. 경험 있니? 근데 여기 뭐 대치동에서 요런 뭐 풀밭을 무슨 뭐 적시고 돌아다니고 나발이고 뭘 경험이 없겠지? 근데 전 있거든요. 아무튼. 아침마다 콩밭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대. 그리고 봐봐. 수수알이 꽝꽝 여무는 가을이었을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저런 이제 꽝꽝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거야. 이미 한번 했었지만 또 다시 해볼게. 고려대 김하영 교수의 표현을 빌려서요. 음성상징어 이렇게 부를 거야. 적어놔. 이건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음성상징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요 음성상징어는요, 우리가 요렇게 좀 디바이딩을 해볼게. 첫 번째, 의성부사, 의태부사, 요렇게 얘기할 겁니다. 의성부사 and 의태부사. 부사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용언을 꾸며주는 말이죠. 용언을 꾸며주는 말이야. 수식해주는 말이죠.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해준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왜 이걸 부사라고 썼냐? 너네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야. 의성어, 또 다른 말로는 의태어 이렇게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은 부사가 맞는 말입니다. 의성부사, 의태부사. 왜? 꽝꽝 여무는 여기는 또 용어를 수식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성부사, 의태부사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그럼 의성부사의 의미는 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에요. 소리를 흉내낼 거야. 의태부사는요, 양태, 모양과 상태를 흉내냅니다. 모양과 상태를 흉내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는데? 뭐 멍멍, 꽥꽥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성어지. 여기는 의태부사는요. 폴짝폴짝, 깡총깡총 이런 것들이 있죠.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 얘네들을 그럼 왜 사용하냐? 요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말로 생동감을 부여할 겁니다. 생생하게 표현할 거고요. 생동감을 부여할 겁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좀 알고는 있어야지. 얘네들은요, 모음조화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사용하시는 거 알고 있죠?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그래서 모음조화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요. 가능하시겠죠? 물론 지금은 조금 이제 와해가 됐지. 깡총깡총, 깡충깡충 뭐 이 정도는 가잖아. 물론 껑청껑청은 잘 안 쓰긴 하지만 지금은 살짝 좀 붕괴가 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고 생동감 넘치게 나타내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럼 수수알이 꽝꽝 여무는 가을. 그럼 이건 뭐예요? 수수알이 뭔데요? 내가 아는 수수는 사탕수수밖에 없거든요. 몰라요. 그런데 이게 뭔가 여문다라고 나와있으니까 얘는 그냥 뭐 열매입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 되니? 언니 턱 끼지 마. 턱 끼지 마. 그게 꽝꽝 여무는 가을이래요. 계절적 배경 이러지 마시고요. 어떤 열매가 여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겠다? 생생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죠?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이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잘 보세요. 하나하나 좀 섬세하게 접근하자. 왜 이게 부서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꽃은 부서질 수 없다, 친구들. 그렇다고 막 꽃을 쥐어 뜯었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꽃이 왜 하얗게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져? 왜 그럴까? 깨꽃이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뒤에 봐봐. 뭐라 나와 있어? 햇빛이 밝다며.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화자가 쳐다보고 있는 꽃이 요렇게 있는데 요 꽃이 지금 어디에 빛이 반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햇빛이 요렇게 지금 비추고 있다 이런 얘기지. 맞아? 너네 그런 거 있잖아. 저기 뭐 가로수나 여기 당장 한티어 앞에 나가도 가로수가 있어. 근데 꽃이 필 거 아니야. 근데 니네가 그거를 이렇게 올려다 봤어. 근데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하얗게 팍 보이는 그런 경우 있지 않아? 청명하게, 더 진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다 바닥만 보고 다니세요? 뭐 이러고 보고 다니니? 젠장을 한 번 정도는 있잖아! 되시겠죠? 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햇빛에 발해서 햇빛에 빛이 반사돼서 하얗게 부서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아랫냇가 굽이치던 물길이 옆구리를 들이받아서요. 벌건 황토가 드러나는 그곳이래. 그럼 심상을 한번 그려봐. 요런 이미지 아니겠어? 맞니? 허리 굵은 논실댁과 그 다음에 그의 딸 영자 영숙이가 밭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요. 나는 그 아래 냇가에 소고삐를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이런 말 나와있지. 아까 전에 확인했던 거 이런 거요. 소고삐 여기다 풀어놓고 뭐 어항은 없지만은. 그럼 잘 봐. 이게 밭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가 하면서 커다란 웃음들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화자가 현재 듣고 있는 거 뭐야? 영자, 영숙이, 순임이가 뭐하는? 웃고 있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요 정도 가능하시죠? 언니 졸리지 마. 언니 성찰? 성찰? 첫날부터 성찰을 조지네? 힘들어?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대요. 잘 보세요. 화자 지금 뭐해? 화자 지금 뭐하고 계세요? 벌건 황토가 드러난 곳에서 뭐하고 있어? 소고삐 풀어놓고서 어항 갖다 놓고서 가재잡이 하고 있죠. 맞아?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어? 꺄르르 하하하하 이런 소리 들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마치 뭐처럼 들려요.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해. 약간 뭐 환청마냥 들리나 봐. 그리고 보세요. 쏴르르 쏴르르 물살을 해짓는 소리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화자가 물가에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살이 어떤 소리? 해짓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맞아? 그리고 보세요. 고개를 들면요. 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체크해놔봐. 체크해놔봐. 우리가 저런 아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영탄법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요? 감정을 터뜨려서 표출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감정을 뭐해? 터뜨려서 표출한다. 서서히 차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잘 봐. 여기는 요 감정을 터뜨리려면 기본적으로 감정이 끌어올라야 되는데 감정을 서서히
끌어올려야 돼. 그런데 잘 봐. 지금 여기 있는 화자는 물살 해짓는 소리 막 이런 소리 들리고 그 다음에 막 까르르 까르르 막 웃는 소리 막 들리고 있는데 그 순간 뭐 한 거예요? 화자가 고개를 탁 든 거지. 물가에 있다가 탁 들었죠. 그러다가 뭐가 보여 지금? 하늘이 보이죠. 그거 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감정을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터뜨리고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앞에서 감정을 끌어올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을 끌어올리고 있어 없어? 니네 질문 봐봐. 감정을 막 끌어올리면서 막 여기 막 푸르구나 막 이런 거 감정 고조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건 왜 나온 건데? 갑자기 이게 왜 나온 건데요? 뒤에 봐. 뭐라 나와 있어? 갑자기 뭐가 든대요? 무섬증이 든다 이런 말 나와 있지. 무섬증. 그럼 잘 봐. 왜 갑자기 무서움이 든 건데? 우리 이렇게 정의합시다. 무서움과 두려움 같은 거는요, 이렇게 얘기해. 무서움과 두려움. 이런 거 왜 생기는데요? 괴리감 때문에 생깁니다. 괴리감 때문에 생겨요. 괴리란 얘기는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은 동떨어지다의 의미야. 그러면은 왜 무서움과 두려움이 괴리감 때문에 생기냐?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백룸 혹시 봤니? 백룸? 영화 안 봤어? 드러는 보셨죠? 백룸이 뭐예요? 드러는 봤잖아. 야, 니네가 나보다 문화에 뒤떨어지면 그건 난 곤란한 일이야. 씨발, 야, 그 백룸이 왜 사람들한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해 구조랑 살짝 괴리감이 있잖아. 누리끼리 하고요. 뭔가 복잡한 듯 막 미로같이 막 얽혀져 있고 막 그러면서 생기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화자도 뭐 한 거예요? 봐봐, 나와 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까르르 까르르 씨발 뭐야? 하면서 뭐 한 거예요? 무서워서 뭐 한 거야? 튄 거야. 너의 경험 있다. 분명히 경험 있다. 학교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독서실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접어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다 해봐. 뭐지? 응? 근데 아무도 없어. 어? 뭐야?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다 해보세요. 그럼 니네 어때? 누군가 왔군. 신용 이러니? 끼익 하면서 튀어가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였으면 진짜 오금을 저릴 것 같아요. 신용 바로 그냥 엄마 하면서 울면서 뛰쳐나갈 것 같아. 가는? 얘도 순간 뭐 한 거예요? 뭐야? 하면서 튀어서 어디로 올라간 거야? 언덕 위로 올라갔다 이 말이야. 이해돼? 들꽃 싼 향기 속에 두런두런 논실댁의 목소리 계속 나오죠? 음성상징어 까르르 까르르 밭 가장자리로 울려 퍼지던 영자 영숙이 수님이의 청량한 웃음소리. 그럼 이제 견적이 나오네요. 후다닥 뛰어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왔어. 언덕 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화자에게 딱 올라왔어. 그러면서 누구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논실댁의 목소리, 그 다음에 영자, 영숙, 수님이 나는 솔로 친구들의 뭘 들은 거예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지. 그러면은 이러고 난 다음에 나는 그곳에 오랫동안 앉아서 푸른 하늘 아래 가을들이 또랑또랑 익는 냄새. 그럼 가을들이 익는 냄새 뭐겠어요? 뭐 과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벼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 잔돌에 호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호미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 무슨 소머즈 마냥 저 끝에 있는 무슨 뭐 호미 가지고 돌 깨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맞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실 거예요.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요.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가다 들어오다가도 계속 그것이 뭐예요? 잊히지가 않아요.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곤 합니다. 무슨 얘기니? 견적 나오시죠? 여기에 있는 화자도 역시 뭐해? 아니치인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계속 뭔가 부르는 것 같아. 내면세계 얘기해봐. 내면세계 얘기해보세요. 뭐예요? 내면세계. 아니쳐. 무엇인가 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것 같아. 내면세계. 가능? 문제로 가보죠. 25번이요. 배고파. 가에 대한 이해요. 오는가를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한대. 뭐 변주한다는 얘기는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변화를 주다. 우리 윤동주 병원 박목월 나무 세트에서도 첫 번째 선지가 변주였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야.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이 아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가고 싶다며. 거부한다는 얘기는 니글렉트잖아. 어머, 성찰, 딥슬립 때리는데? 조졌는데? 언니, 저기요! 나 진짜 내년에는 아침 수업 안 할 거야. 화가 난다, 막. 돌아간과 달리는 의 대응. 대응은 서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연결 짓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대상 간에 조성되는 긴장감. 긴장감은 우리 뭐라 얘기했어? 괴리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돌아간과 달리는 뭐예요? 열차가 뭐 하는 거? 돌아가고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굳이 따지자면 조화롭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죠?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합니다. 주목하고 있는 대상을 옮겨간다 이런 얘기야. 정적인 게 아니죠. 뭐라 얘기하실래요? 동적인 거요. 정적인 건 뭐야? 멈춰있는 거. 잉크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해서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화자 어때? 계속해서 여기 북쪽에 남겨놓고 온 너를 뭐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지. 복된 눈 부러워하고 있죠. 그런데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향, 결핍이 있지만은 해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실제로 여기 있는 너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변화 가능성이 없죠. 5번이요. 잠을 깬 자신에게 어쩌자고 라고 하는 의문을 느껴서 여기 봐봐.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뭐라 나와 있어? 애달픈 심정. 어쩌자고 난 너를 다시 만나봤을까? 알아봤을까? 그것도 뭐였어? 어쩔 수 없이 난 널 만날 수밖에 없었네. 근데 여기서 어때요? 내적 갈등이 심해지니까 뭐 된다? 깨어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너를 또 뭐 하게 돼? 그리워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였지. 답은 그래서 5번이겠죠. 가보시죠. 26번.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다 뭐예요? 마지막에 다 뭐라 나와 있어? 부각한다 이런 말 나와 있지. 경험을 뭐해? 부각해요. 전부 다 어떻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맞아요? 가보시죠. 기억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 나와 있죠? 유년의 화자가 경험한 가을이 단단한 결실을 맺는 것임을 부각하고 있군. 그쵸? 꽝꽝 뭐하고 있으니까? 여물고 있으니까요. 니은을 활용하여 냇가에서 놀던 유년의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경험. 잘 보세요. 이게 아니죠.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지. 맞니? 뭐예요? 웃음소리가 들렸고 물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 되신다 이런 얘기지. 3번이요. 디귿을 활용하여 화자에게 여기 뭐라 나와 있어 지금? 우리 아까 전에 할 때 제가 얘기했었죠. 순간적으로 탁 터져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지. 뭐라 나와? 순간적 감동 이렇게 나와 있죠. 맞아요. 끌어오르기도 전에 하면서 확 올라오니까 튀어갔다라고 얘기했었지. 맞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순간적 감동 같은 경우에 뭐라 나와 있어? 청청이 뭐하다? 푸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순간적으로 너무 어떻게 보이는 거야? 아름다워 보인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푸른 하늘의 색채를 뭐한다? 부각하고요. 무서움증의 언덕을 달려서 유년의 화제에게 또렷하게 인식된 이웃들의 밝은 웃음. 잘 보세요. 무서움증의 언덕을 달렸대. 여기 뭐라 나와 있어? 또렷하게 인식되었다 이런 말 나와 있지. 아마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해서 괴리감과 그 다음에 긴장감이 유발되어 그러면 무조건이야. 100%예요. 예외가 없어요. 주목하게 되고요. 강조하게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괴리감과 긴장감이 올라가면요. 100% 주목 강조야. 그래서 여기 뭐라 나와 있어? 또렷하게 인식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뭐에? 부각하고 있습니다. 5번이요? Yes. 곡식이 이건 들녘의 인상을 선명하게 지각했다. 또랑또랑 선명하게 지각했다. 가능하시겠죠? 진짜. 27번이. 뭐야, 27번이 왜 안 들어가 있어? 27번 봐봐. 27번이 왜 누락됐냐? 거기 보세요. 이용학과 이시영의 시세계에서 고향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다. 이용학의 시에서 고향은요, 척박한 국경 지역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잘 봐. 이용학의 시에서 고향은 척박한 국경 지역이래. 참고로 제가 이거는 이미 그 해설지에 다 넣어놨어요. 여기에 있는 요 이용학은 그 러시아 우라지오 국경지대 2008학년도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여기 계시는 요 화자가, 그 작가가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이제 나고 자랐던 굉장히 험난한 지역에서 살았던 분이란 말이지. 그럼 봐봐. 언젠간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촌으로 굳혀야 된대요. 저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 여기 요 가에서는 화자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게 뭘로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궁벽한 산촌. 궁벽하다는 얘기는 가난하다 이런 얘기야. 궁벽하고요. 여기가 곧 뭐로 형상화된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이다 이런 얘기. 됐니?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결핍을 여기 가서 뭐 하고 싶어 하겠어? 해소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맞아? 밑에 봐. 이시영의 시에서 거기 보세요.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구체화된다. 이런 말 나와 있지. 맞아요?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쉬는 평화로운 농촌이래. 그럼 저만 보세요. 보기를 통해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나의 화자는 어떤 상태야? 이 고향이, 여기에 있는 요 고향이 지금은 어떻대요? 상실되었다라는 말 나와 있지. 그럼 상실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고향이 뭐 돼 있다라고 얘기하실래? 뭐 돼 있다? 결핍. 왜요? 없으니까 부재하는 대상을 뭐 한다? 생각한다 이런 얘기 가능하지. 그래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 가봐. 그래서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난대. 되살아난다는 얘기는 부재하는 대상을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1번 가보자. 한방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북쪽 국경 지역의 고향을 나는 햇빛을 받은 꽃에서 그려지는 여름 이미지를 통해 거의 뭐라 나와 있어? 생명력 넘치는 고향을 보여준다. 이런 말 나와 있죠? 뭘 보고 생명력 넘치는데? 눈이 막 내리고 그 다음에 햇빛을 받고 이런 것들 가능. 2번이요. 험한 벼랑 너머 산 사이라는 위치를 통해 산촌마을 고향의 궁벽함, 가난한 어떤 산촌. 나는요. 소굿비를 풀어놓고 가재 쫓는 모습을 통해 평화로움을 보여준다. Yes. 3번.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나는 밭에서 웃던 이웃의 이름을 떠올림으로써 영자, 영숙, 순임이 이런 게 있었죠? 고향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무엇을 떠올린다. 기억을 보여준다. 여기서 뭐였어요? 나와봐. 여기에서는 누구 떠올렸고요. 너를 떠올렸고요. 여기에서는 뭐 영자, 영숙, 순임이 그 다음에 무슨 뭐 논실댁 뭐 이런 사람들. 됐니? 4번이요.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나는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기억을 회상. 잘 보세요. 회상 떴죠? 뭐예요? 성찰했다. 그러면은 성인 시절인 나가 유년 시절의 나를 뭐한다? 떠올립니다. 회상합니다. 그런데 밑에 봐.
귀환에 대한 무엇을 드러낸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대라는 말 나와 있지. 기대에다가 체크해놔. 기대. 기다릴 기, 기다릴 됩니다. 우리 마지막에 현대시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기대감이라는 말 꼭 알고 있어야 돼. 기다릴 기. 기다릴 대야. 의미가 뭔데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오기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럼 지향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있다? 결핍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되니? 그럼 다시 봐. 4번에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기대라는 얘기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데 올 것을 지향한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봐봐. 5번. 무엇인가 부르는 것 같았던 과거의 기억을 회상함으로써, 언덕을 회상함으로써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 근데 잘 봐. 보기에서 지금 뭐라 나와 있어? 현재 여기 있는 화자는 어떤 상태야? 어떤 상태예요? 고향이 어떻게 돼 있어? 보기를 통해서 보니까 뭐라 나와 있어? 나의 화자는 어떤 상태? 나의 작가는 어떤 상태? 고향을 뭐 했다? 세 번째 줄에 뭐라 나와 있어요? 지금은 뭐 했다? 상실했다. 없다. 이 말이라고. 그러면 없으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돌아갈 수 없다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결핍이 해소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되니? 근데 4번 거기에 돌아갈 날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근데 잘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복된 눈은요. 아까 우리 내면색이 뭐로 잡았어? 부러움이었지. 그럼 부럽다란 얘기는 내가 현재 지금 이걸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부러운 거 아니겠어? 기대감이 그래서 나타낼 수 없다 이 말이야. 가능해? 구절별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5번이요. 차마 그리운 곳. 아까 했었지? 근원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애틋함. Yes. 자꾸 안 잊히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내면에 존재하는 고향에 대한 변화오는 애정. 그쵸?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다. 계속 나와 있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넘겨. 상태가 영 메롱하시네 다들. 울고 싶다. 나 진짜 아침 수업 진짜 안 할 거야. 진짜 안 한다. 진짜 안 한다. 나도 힘든데 가보시죠. 야, 여기도 봐봐. 시 제목이 뭐예요? 또 나오죠. 뭐예요? 그리움. 이거 장년수능이거든요. 장년수능. 또 이시영 작가님 나왔어. 아까 전에 우리 이시영 마음의 고향 언덕 그 언덕 나왔잖아. 또 나왔어요. 가보시죠.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대요. 빛나는 때를 위하여 소금을 뿌리고요.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다. 잘 봐. 시의 제목이 일단 그리움이니까 그냥 결핍지향 이상 때리시면 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줄게.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소금을 뿌리고요. 이 저녁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럼 심상 좀 그려봐. 저녁을 여기 또 뭐라 나와 있어? 떠돌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적어놔. 정처가 없다. 정해진 곳이 없다. 정해진 곳이 없다 이 말이야. 정처 없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방황하고 있고요. 유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과 랑을 따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방랑한다. 사방을 둘러보아도요. 등불 하나 켜둔 이가 보이지 않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화자께서는 어떤 상태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 지금 여기 있는 화자께서는 밤인데 어두워요. 소금을 뿌리면서 저녁을 막 떠돌아. 처음에 좀 안 와닿으실 수 있어. 그림 그려가면서 하셔야 돼요. 외부 세계. 현실. 그런데 지금 여기 요 현실이 저녁을 떠돌고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방황하고 있고 유랑하고 있어. 그러면서 등불을 켜둔 이도 없고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도 없어. 그 정도로 뭐하단 얘기야? 현실이 지금 어떤 현실인 것 같아요. 영 상태가 좋아 보여? 안 좋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젠장. 마이너스라는 거 견적 나오죠? 그럼 얘기해봐. 현실이 지금 어떤 현실이야? 부정적입니다. 가능하니? 불을 켜둔 이도 없고요. 어우 더워. 불을 켜둔 이도 없고요. 발자국 소리도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부정적 상태야.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 상태고, 그리고 결핍의 상태인데 요걸 딱 잡고 나니까 위에 있는 구절이 다시 읽혀. 왜? 두고 빛나는 뭐라고 나와 있어?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린다며? 그럼 견적 나오네요. 화자가 현재 지향하는 바는 뭐예요? 이상인데 어떤 이상? 어떤 때? 빛나는 때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겠지. 됐니? 그걸 위해서 소금을 뿌리고 저녁을 떠돈다 이런 얘기야. 유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됐니?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대요. 잊혀진이라는 말 나와 있어. 너네 1학년 때 아마 배우셨을 텐데 문법적으로 비문이죠. 왜요? 원래 뭐라 써야 돼? 잊혀진이 아니라 뭐예요? 원래 용어의 기본형 뭐야? 있다지. 피동형으로 바꿔 뭐예요? 잊히다죠. 그럼 관형사형 전성음 있으면 뭐예요? 잊힌 이거지. 근데 저기 뭐라 나와 있어? 잊혀진 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너네 이런 것들 옛날에 중학교 때 이거 뭐라 불러요? 시척허용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렇게만 하면 재미없고요. 왜 그러면 잊혀진이라고 얘기했을까? 잊힌 하면 좀 어때요? 약간 forgotten 절단나는 느낌이잖아. 근데 잊혀진 하면 좀 어떤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아니야? 아, 그딴 걸 왜 하나요? 해야 돼, 친구들. 나왔어. 뭐예요? 뭐니? 냄새. 근데 뭐라 표현한 거야? 내음새. 왜 이렇게 했는데요? 냄새 하면 좀 어때? 절단나는 느낌이라니까. 미역치 한 이파리 상긋한 그 냄새가 은은하게 펴져 있는 그 냄새를 표현하고 싶은데 산냄새라고 하면 너무 단절되는 느낌이라고, 분절되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내음새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가는? 다시. 잊혀진 목소리가 forgotten인데 절단난 게 아니고 어떤 상태? 이것도 그냥 비문이에요. 잊어져 가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야. 그게 다시 뭐 하는 때가 있어요? 살아나는 때가 있어요.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매이게 부르짖다가 잦아드는 때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내가 뭔가 잊고 살았던 그 목소리가 계속 떠오른다고. 근데 여기 봐. 목매이게 부르짖다가 잦아드는 때가 있고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을 세운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부정적 이염기 결핍지향에 있는 저녁에 등불을 든 이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아. 그래서 지금 턱깨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야. 그 상처 좀 그만 좀 주시고 많이 힘들어? 뒤에 나가서 들어. 그러면은 잠을 깨려고 노력은 좀 해보자 우리. 이런 현실에서 지금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건 견적 나오잖아. 그런데 잊혀진 다른 목소리에 막 끝을 찾아서 막 헤매 막 목소리 어디 있는 거지?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지금 막 헤매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뭐 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고요. 유랑하고 있고요. 방랑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지? 맞아요. 그래서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서 칼날 세우고 숨가쁘게 하면서 저녁을 벗어나고자 하고 있어. 하늘을 올려다 보아도 함께 어둠지새던 별 하나 눈 뜨질 않습니다. 왜요? 이런 현실이 계속 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고 유랑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빛을 뿜으면서 한 벌은 되살아나는가? 우리가 뿌린 소금들이 반짝반짝 별빛이 됩니다. 그래서 오던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럼 이 말 뭐야? 요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때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요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이 발생한다로 얘기하실래요? 현실을 뭐 해 나간다? 요게 뭘로 드러나는 거야? 소금을 뭐 하는 거? 뿌리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지. 됐니? 그럼 뭐가 그리운 거겠어? 뭐가 그리울까? 현재 없는 거 뭐? 빛나는 때가 그립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지.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서 그게 뭐가 되게끔 별빛이 되어서 환하게 빛나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지. 됐니? 낫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지점은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입니다. 가보시죠.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랴.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랴. 이거 우리 많이 했다잉. 화자 지금 뭐 봐? 화자 뭐 봐요? 감나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윤동주 병원 세트에서도 했어요.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요걸 흔드는 게 바람뿐이겠는가? 이걸 반짝이는 게 햇살뿐이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해. 말뜻이 뭐예요? 바람 말고도 흔드는 게 많고요. 반짝이게 하는 것도 뭐가 또 있다는 얘기야. 햇살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맞아요. 아까는 오색 딱따구리가 따다닥 찍고 가더니 봐봐라. 시방은 여기 있는 시방 그거 사투리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의 의미예요. 요거 시방의 자리에서 현재 지금의 자리에서 라는 뜻이야. 다시요. 지금은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온대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감나무에 햇살이랑 그 다음에 바람 말고도 딱따구리랑 그 다음에 청설모 같은 애들 요런 애들이 감나무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요거를 뭐하게 만드는 거 있어. 흔들리게 만들고요. 반짝이게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겠지. 되니? 그러면 조금 과장해서 해보자. 얘네들이 서로 지금 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실래요? 괴리되어 있지 않고 뭐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뱉어. 뭐예요? 연대, 유대, 조화.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무슨 얘기야? 바로 그냥 나와야죠. 뭐예요? 또 나오죠. 뭐예요? 화자의 내면에 뭐가 있다? 화자의 내면에 뭐가 있다? 그리움이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지. 사랑이 끝났다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나 봅니다. 그리움 떴죠? 그럼 뱉어야지 뭐예요? 결핍이죠. 우리 또 이런 얘기 해보자. 화자께서 지금 자연물을 보다가 자신의 내면을 인식했어. 그래서 우리가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인식합니다. 성찰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연물을 뭐라고도 얘기할까? 성찰의 무엇이다. 매개체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그리움마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 그리움이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는 흰 구름을 이고요. 때론 하루 종일 모두 맞아요. 비도 맞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요걸 보면서 그리움이 뭐 할 수 있다? 커진다 이런 얘기지. 자연물을 통해 여기 있는 요 자연물에 자신의 그리움을 뭐 했어? 빗대어 표현하였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비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있는 그리움이 저기에서 뭐 땡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뒤에서 한번 또 나올 거예요. 비유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핵심은 이거야. 추상적인 대상을 무엇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추상적인 걸 뭐해? 구체적으로 드러내요. 뒤에 가서 나올 거야.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요.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랴만. 무슨 얘기야? 헤어졌잖아. 헤어졌는데 뭘 또 그리워하고 기다려 하지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요. 평평한 상을 놓고요. 그래 밤이면 잠을 뒤척여요. 하얗고 하이 와카리 마시타가 아닙니다. 뭐예요 이거? 이 그래는 뭐게? 그리하여의 준말이야.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아닙니다. 그리하여 and 뭐? 그리하여. 밤이면은 잠을 뒤척여요. 왜요? 아까 우리 했다.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도 어쩌자고 잠을 깨요. 왜 그랬어요? 왜 잠을 깼어요? 고민이 많아지고 번뇌가 깊어지고 내적 갈등이 심화되니까. 얘도 뭐예요? 그리움으로 인해 결핍이 있어. 내적 갈등이 심화돼. 그래서 뭐해? 잠에 들지 못하니까 밤이면 뭐해? 잠에 뒤척인다 이런 얘기.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봅니다. 야, 산이 어떻게 우는데요? 산이 crying 아닙니다. 밤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지.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산이 우는 소리.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요. 말이 안 돼. 어떻게 이걸 발길로 차는데요? 풀벌레 소리가 휘뚤휘뚤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뭐 하고 있는 거야? 걷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너무 풀벌레 소리가 어떻게 들려? 선명하게 들리니까 그걸 마치 무엇인 것처럼 발길로 차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지. 구체적인 어떤 사물인 것처럼. 풀벌레 소리가 방 안 가득 들어와요. 방 안 가득 들어올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방 안 가득 들어오는데? 선명하게 들립니다.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방에는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어요. 무슨 얘기야? 풀벌레 소리가 그만큼 뭐 한다? 선명하게 들립니다. 선명하게 지각됩니다. 다시 산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뭐예요? 고민 번뇌가 심화되고 잠에 들지 못하니까 바깥에서 울고 있는 풀벌레 소리가 뭐합니다? 선명하게 들립니다. 새벽이면 퍼뜩 일어나 계곡의 물소리로 들어봐라. 그 기다림이 날로 이근이, 잘 보세요. 어떤 기다림인데 그리움으로 인해 어떤 걸 지향했겠어? 당연히 이상이 뭐였겠어요? 우리 아까 전에 했다. 그리움, 결핍. 이상은 뭐예요? 재회. 근데 그 재회를 위해 지향하는, 여기에서는 기다림이라고 나와 있죠? 요 기다림이 날로 이근이 서러움까진 익어요. 여기서 익는다는 얘기 어떻게 얘기할래? 아까 전에 감나무에 땡감 보면서 이거를 빗대어서 표현했잖아. 그럼 바꿔 얘기해봐. 내면이 점점 어떻게 된다 얘기할래? 성숙해집니다. 이연기의 낙화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분분한 낙화,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나와 있어. 뭐라 나와? 짙푸른 감들. 왜 짙푸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감은 익으면 어떻게, 무슨 색깔로 변해요? 주황색으로 변하죠? 그런데 아직 성숙해졌어? 성숙하지 않았어? 현재는 성숙한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뭐라 얘기해? 지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형형 등불을 밝혀. 어떻게 등불을 밝히는데요? 등불 어떤데? 색깔. 주황빛깔이잖아요, 등불.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그 주황빛. 무드등 같은 거.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성숙해지게 되면 그리움의 어떤 내면이 시간이 지나 이별을 겪고 나서도 성숙해지면 세상은 어떻게 될 거야? 환할 거야. 하늘은 뭐 할 거야? 눈부실 거야. 서리법 이러지 말고, 서리법인 건 맞는데. 뭐 어떤 의미? 그 정도로 자신의 이 내면이 뭐 할 것이다 라는 걸 부각해요. 성숙해질 겁니다 라는 걸 뭐 한다? 부각합니다. 가능하시겠죠? 답니다. 잘 보세요. 요거 하려면은 이제 우리 또 고전,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빠르게 리마인드가 옵니다. 우리 요런 다 같은 글들을요, 요렇게 얘기할 거예요. 수필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얘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교술갈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술이란 얘기는요, 교훈을 전달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수필에서는 세 가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일치. 두 번째, 표현 방식. 세 번째, 주제의식. 요 주제의식이 다른 말로 내면 세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딱 세 가지 나올 겁니다. 딱 요 틀에서 움직일 거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천지간의 만물이 어쩌고저쩌고 뒤에 쫙쫙 나올 거야. 이런 것들 우리 이제 고전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고전에서의 세계관 간략하게만 하고 갑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요, 하늘께서 모든 걸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고요. 여기에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 또 여기에 있는 하늘께서는 역시 인간을 만들고요. 얘한테도 역시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연과 인간은 함께 해야 합니다. 둘 다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함께 해서 연대, 유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자연과 친밀감을 갖고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연 친화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리고 이런 어떤 하늘과 자연과 인간에서는 작동 원리라고 하는 기라고 하는 게 있었고, 얘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하늘에는 여기에는 천상계가 있고요. 여기에는 자연과 인간이 살고 있는 이곳은 지상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 하늘과 땅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이렇게 불러요. 만물이라고 부르고, 하늘과 땅 아래에 존재하는 거니까 뭐라도 얘기해. 천지 만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세계관에서 항상 얘기했던 건 조화와 균형이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리학적 가치관이다. 유교적 가치관이다. 이렇게 부르지. 왜?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떤 내면이 있었던 거야?
아, 인간의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구나. 요런 어떤 내면이 있어서 사람들은 이런 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자연물을 훼손하면 안 되고 자연물과 연대유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라는 것들. 보세요. 천지간에 만물이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천지 떴죠. 뭐예요? 하늘과 땅. 거기 사이에 만물. 무슨 말이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뭐 만물, 뭐죠? 만물상. 그 다음에 뭐 많잖아. 제 기억이 안 나네. 초목은, 풀과 나무는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소리가 나지 않으나, 여기 봐.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납니다. 우리 이거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공기와 바람은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된다. 그런즉 초목이 소리를 내게 하는 건 바람이에요. 금석, 금과 그 다음에 돌. 때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소리가 나지 않으나 물건이 때리면 소리가 납니다. 그런즉 금석이 소리를 내게 하는 거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툭툭, 어머! 툭툭 치면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겠지? 몰라. 무릇 크고 작은 만물이 소리를 내는 것은 반드시, 여기 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무슨 얘기예요?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패드 안 돼. 짜증나. 됐다. 보세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으로는 5장이 있고, 들어보셨죠? 5장 육부할 때 그 5장이야. 밖으로는 형체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어찌 소리를 내겠는가? 그럼 무슨 얘기야? 소리를 내는 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맞아요. 기가 안에 쌓이고 밖으로 드러난 뒤래야 소리가 난대요. 여기 나와 있죠. 뭐라 나와 있어? 기가 안에 쌓인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이 말이 무슨 얘기인데? 우리 기가 허하다, 기빨린다, 기가 짓눌린다 이런 얘기도 있지. 여기 있는 기는 작동 원리예요. 그게 안에 쌓이고 밖으로 드러나야만 소리가 난대요. 그런즉 사람이 소리를 내게 만드는 건 뭐다? 기다. 작동 원리입니다. 이런 얘기. 소리는 한 가지가 아니니 쓸모없는 소리가 있고요. 쓸모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재채기 소리와 코 고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고 탄식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가 있는 소리야. 보면은 재채기랑 코 고는 소리는 그냥 원래 자연스럽게 생리적 현상이다라는 거 가능하실 거고, 탄식하고 담수한다. 탄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탄하다, 비탄하다 할 때 그 탄이잖아. 내면 세계를 드러낼 때 나는 소리겠죠? 아휴, 이런 것들. 담소, 사람들끼리 뭐 하는 거, 이야기 나누는 거. 그럼 그런 것들은 뭐하다? 쓸모가 있다 이런 얘기지. 쓸모 있는 소리에는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가 있어요. 미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 미추 이런 것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면 아름다운 소리고 미워하면 추한 소리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관적으로 우리가 인식합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죠? 아름다운 소리에는 실상, 실제 어떤 모습이 있는 소리가 있고요. 흩어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와서 글로 쓰이지 못하면 흩어지는 소리가 돼요. 그 말은 글로 써야만 정확한 어떤 의미가 있는, 실상이 있는 소리다 이런 얘기지.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면 실상이 있는 소리가 됩니다. 실상, 실제 어떤 모습이 있는 소리에는 바른 것이 있고 삿된 것이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이 표현. 이것도 보고서 선생님 비속어인가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삿되다는 뭐냐면은 나쁜 것, 옳지 않은 것의 의미야. 삿되다. 그러면 바른 것 같으면서도 나쁜 것, 옳지 않은 것도 있고요. 혹은 나쁜 것이나 옳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좋은 것도 있어요.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도 발음에 합당하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 좋은 소리다 이런 말 나와 있지.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앞에만 보고서 남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뭐 입에 발린 소리 뭐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뒤에 보니까 발음에 합당하다며. 그럼 이 발음에 합당은 어디에 합당한 거겠어? 여기에 있는 성리학적 가치관에 뭐하다? 합당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되시겠죠? 최립은 좋은 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가깝대. 그럼 최립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리, 남에게 좋은 어떤 듣기 좋고 이런 것들, 발음을 행하고요,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겠네. 그의 문장이 비록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은 발음을 향합니다. 그러니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학업은 무슨 학업일까? 적어 놓으세요. 수양.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 수양하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들으니 소리를 내는 만물은, 모든 것들은요, 그 본체가 크면 소리 또한 크고요, 그 본체가 작으면 그 소리 또한 작다고 한다. 최립은 소리가 크니 그 본체가 큰 것을 알만도 합니다. 몸통이 크신가 봐? 근데 몸통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본체는 뭐래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나도 그렇게 읽는다니까? 몸통이 큰가? 했는데 본체는 마음이래. 그럼 마음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양을 졸라 빡세게 했다 이런 얘기지. 하늘의 이치를 졸라 빡세게 공부하셨다 이런 얘기겠죠. 그의 마음은 뭐하다? 가히 큽니다. 내가 또 들으니 크게 부딪히면 큰 소리가 나며 작게 부딪히면 작은 소리가 나요. 큰 바람이 초목을 움직이면 천지를 뒤흔 듯한데. 무슨 얘기야? 알잖아. 너네 막 태풍 같은 거 불 때 막 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작은 바람이 불면 한 번 살랑거림에 불과할 뿐입니다. 금성을 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야. 사람의 소리는 여기 나와있죠. 기가 크면 소리가 크게 나고요, 기가 작으면 소리가 작게 나. 그럼 이제부터 얘기해. 앞에서 말했던 거 붙여서 읽어보세요. 뭐예요? 마음이다 라는 거 가능하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는 뭐다? 마음이 뭐하다? 큽니다. 그래서 가히 크다고 하겠다 이런 얘기. 기가 크면 소리가 크고요, 기가 작으면 소리가 작게 나. 그래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수양을 빡세게 했고 하늘의 이치를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기가 가히 크다. 가능? 28번 가보시죠. 개 쉽죠? 아, 1번이요. 가봐봐. 힘들어. 여기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 이런 말 나와 있죠. 근데 계절 나타내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가가 아니라 어디였어요? 나였죠? 나는요, 이거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선지에서 관조 이딴 말 나오면은 진짜 큰일 나요. 관조는 객관적 인식, 관찰. 근데 우리가 문학에서 하는 건 뭐? 주관적 인식, 개성적 인식, 또 시적 상황을 탈속 뭐예요 이거? 속세에서 벗어나다. 전혀 탈속적이지 않아. 그리움에 관련된 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뭔 놈의 탈속이에요. 다는 글쓴이와 타인의 생각을 비교하고 있지도 않고요, 비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비판은 부정적 인식 플러스 평가. 가와 다는 연쇄적 표현을 통해 주체의 태도 변화, 태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면 세계가 변화한다 이런 얘기지. 맞아? 그런데 가와 다에서 지금 내면이 변했니? Not. 가는 여전히 뭐예요? 이상을 뭐하겠다? 지향하겠다. 소금 뿌리면서 견디겠다. 다 같은 경우에는 요거 계속 뭐하겠다? 견지하고 유지하겠다. 5번이요. 가정적 표현. 가정이란 얘기는 if 이런 얘기지. 근데 저 확인 못하겠어요. 뛰어가봐. 나를 보니까 빠르게 보니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가정적 표현 문제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다의 첫 번째 줄 보니까 초목은 움직이지 않으면 뭐 어쩌고 나와 있고, 않으면 어떻게 나와 있고, 뭐 뭐뭐 하면 뭐뭐 하다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해? 가정적 표현을 통해서 속성은 속이는 성질이 아니라 특징. 답은 그래서 5번이시겠죠. 29번이요.
가와 나는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달라요. 첫 번째, 가는 여기 봐봐. 뭐라 나와 있어? 뭘 상실했대요? 연대를 상실했대요. 그럼 바꿔 얘기할래? 연대를 상실했다는 얘기는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 다른 말로 뭐? 괴리되어 있다. 그럼 다시 여기에 있는 요 부정적 인식 맞네요. 뭐가 되어 있어? 괴리되어 있다. 그러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어디였어? 그래서 여기는 요 외부 세계는 연대가 상실된 상태야. 쉽게 얘기하면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셔야죠. 그리고 암울한 현실 상황, 부정적 이연계 결핍지향의 상태, 그거를 뭘로? 어두운 밤, 빛이 회복되는 미래. 빛나는 때 맞네요. 이걸 뭐해? 소망, 다른 말로 뭐? 지향. 했던 거 그대로 꽂힌다는 거 느껴보시죠? 이러한 소망은 소금을 뿌리며 그리운 이를 찾아다니는 그리운이 떴네요. 결핍. 그리움의 내면. 부재하는 대상을 뭐한다? 생각한다. 됐니? 나는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뭐라 나와 있어요? 성숙에 대한 성찰. 성숙에 대한 성찰. 이 과정이 전부 다 뭐예요? 성찰이에요. 내면세계 인식이니까. 이러한 성찰은 나와 있네. 자연물과 내면을 뭐예요? 동일시. 그럼 얘기해볼래? 그리움의 내면을 어디에? 땡감에 뭐했다? 투영. 똑바로 앉아. 투영하고요. 동일시. 윤동주 나무 세트에도 했어. 윤동주 나무? 윤동주 병원 세트에서 했어. 1번 봐.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밤을 지키는 이에 눈을 피해 다니며 그리운 존재를 찾는다? 무슨 소리야? 밤을 지키는 이가 좋은 등불 들고 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눈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죠, 지금. 답은 1번이네요. 2번이요. 오던 길을 소금들이 환히 비춰주는 것은 두꺼운 것들이 되살아날 미래를 또 나오네. 뭐 나와? 기다릴기, 기다릴대, 지향. 빛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실현된다. 빛이 회복되는 빛나는 때를 소망한다. 3번이요. 반짝이는 잎새와 그늘을 함께 지닌 감나무 아래 평상을 놓는 거는 밝음과 어두움이 어우러져 있다. 베터 뭐예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대유대, 조화, 공존 이런 말도 나와 있지. 자연에서 뭐 하고 있어? 내면에 대한 뭘 하고 있다? 성찰. 4번 상실 앤드 성숙. 5번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 밝음이 나타날 것이란 인식. 짙푸른 감들이 등불을 밝히는 거 뭐예요? 성숙. 땡감이 뭐 해야 된다? 성숙해진다. 30번이요. (1번) 목매이게 부르짖는 것과 니은을 찾고자 숨가쁘게 길을 넘는 거에는 뭐가 드러나요? 대상에 대한 간절한 마음. 어느 정도로 해야 간절한 건데요? 나와 있네. 목매이게 뭐예요? 부르짖고요. 숨가쁘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뭐 하고 있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2번이요. 디귿 중에는, 사람의 소리 중에는 쓸모는 있지만 남들이 듣고 미워하는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을은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남들이 듣고 좋아하는 소리도 있어요. 확인 좀 해볼까? 기억이 잘 안 나네. 두 번째 문단 봐봐. 쓸모 있는 소리에는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소리와 뭐가 있다? 추한 소리가 있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쓸모 있는 소리에 아름다운 게 있고, 듣고 좋아하면 좋은 거고, 미워하면은 그러고, 아름다운 소리는 실상도 있고, 흩어지는 소리도 있고 막 나와 있네. 그래서 yes 그런가 보네요. 3번이요. 기억이 잦아드는 거, 한 목소리가 잦아드는 거는 다른 목소리의 끝에 닿지 못하고 있는 부정적 이연계 결핍지향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디귿이 흩어지는 거는 yes, 글로써 뭐 하지 못하면, 실현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글로 써야 실상이 있는 소리였었지. 리을이요. 잊혀진 상태이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화자가 생각하는 대상이고, 리을은 바른 것 같으면서도 삿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글쓰기가 생각하는 대상이다. 잊혀진 상태야? 그런데 그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화자가 생각하는 대상? 확인해봐.
저 이런 거 바로바로 확인할 거예요. 잊혀진 목소리가 뭐 하기도 해. 살아나는 때도 있다. 지금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런 거 같아. 근데 리을이 좋은 소리야. 근데 좋은 소리인데 젠장 삿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 바른 것 같으면서도 삿댄 거 뭐였어요? 아까 우리 했다, 삿댄 거 뭐였어? 옳지 않거나 뭐, 나쁜 것. 맞아? 답은 4번이겠네. 5번이요? 미세한 소리에도 칼날을 세우듯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디귿 중에는 담소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탄식하는 소리도 그래서 뭐해? 쓸모있다. 내면을 드러내거나 뭐 하는 거.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소리. 이런 것들. 되니? 추우시죠? 일부러 춥게 했어요. 일부러 춥게 했어. 냉각을 시켜버려야겠어, 젠장을. 31번이요. 아유, 얘는 뭐, 해설지 보시면 돼요. 근데 해줄게, 씨. A가 흔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이라고 여기다가 B를 보며 그 생각을 바로잡고 있다.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B가 내는 소리와 C의 움직임, B와 C. 충분히 익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충분히 익은 건 성숙이야. B와 C가 감나무에서 만났다가 한순간 헤어지는 것은 그걸 통해 잘 끝났습니다. 개소리 하지 말고. 4번이네요. 5번이요. 새로운 사장, 또 나오죠. 뭐 나와? 기대.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뭐라 얘기하셔야 돼요? 성숙해집니다. 32번이요. 다는 마음에서 기가 움직여 소리로 나오는데 도리가 합당해야, 여기 말했지, 뭐라 했어? 도리에 합당해야 된다. 적어놓으세요. 하늘의 이치. 글쓴이의 문학론을 바탕으로, 글쓴이란 말 나와 있어요.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필자, 글쓴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대의 문장을 평가하며 칭찬과 당부를 하고 있어요. 가보죠. 1번. 만물이 소리나는 이치에 시작하여 사람이 소리를 내는 이치를 밝히며 소리를 화두로 삼아 문장에 대해 말하고 있다. Yes. 2번. 소리가 지닌 상반된 특성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 아니죠. 뭐예요? 서로 그냥 뭐 하면 돼요?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면 끝나는 문제지. 다만 어떤 게 있어? 좋으면서도 나쁜 게 있고, 삿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바른 것도 있고, 쓸모 있는 것도 있고, 쓸모 없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없죠. 답은 그래서 2번 되시겠지. 3번, yes. 4번, yes. 5번, yes. 자, 이제 슬슬 대가리에 히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열 꽂히기 시작할 거예요. 잠깐만 끊었다 가실까요? 얘는 좀 머리를 식혀줘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3번부터 38번 좀 한번 풀어보십시오.